치료용 방사성 동요소를 확보를 하시면 사실 셀비온도 이제 어쨌든 치료용 의약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미 악티늄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어떤 경쟁 우위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동영상 관련 그래서 안정적인 동영상 주고 기반하에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의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에 사용되는 동영상은 사이클로트론이라는 동영상 제조 설비를 저희가 직접 보유하면서 제조하는데 치료용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큰 원자로 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원자로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을 국내에서 미리 다 셋업하고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또 원자로 관련된 기술은 충분하니까요. 만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사실 이렇게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업으로 그것도 유럽에서 공급하는 기업, 미국에서 공급하는 기업은 이미 플루이토를 가지고 셋업이 돼 있지만 아시아 시장, 특히 한중일이 제일 큰데 그쪽은 아직 제조 관련된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 제조나 동료 이미 다 투자를 맞춰서 진행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방사선 의약품이 얼마나 핫한지 글로벌 제약사 기준으로 봤을 때 제약업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핫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주켄바이오의 성장 동력을 설명드리면서 주켄바이오의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치매약, 실질적인 치매약이라고 볼 수 있는, 치매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레캠비 허가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FDA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승인해 줄 때에는 뇌척수액을 뽑아서 검사하는 CSF 검사와 PET 두 가지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할 수 있게 이제 했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이제 PET를 권고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마켓쉐어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레캠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주켄바이오가 얼마나 이제 수혜를 받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레캠비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레캠비의 처방 대상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단계 환자들하고 경도인지 장애 환자, 그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입니다. 보건복지부 좌측 하단에 보면 나와 있는 그래프가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의 자료인데 2023년 기준으로 338만 명의 환자분이 계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당사가 공급하는 평균 공급 단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인 50만 원을 곱해주면 약 1.7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은 의사분들, 지금 현재 처방을 하고 계신 많은 주요 병원들의 주요 의사분들의 의견은 한 번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진척도도 봐야 되고 3회씩 이제 검사를 해야 하고 등등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 3회를 적용한다고 치면 약 5조 원의 시장 규모가 이제 형성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레캠비가 미국에서 일본에서 출시됐지만 기대한 만큼의 처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른쪽 그래프가
지난 6월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던 해그협회에서 본인들이 이제 설명한 자료입니다. 설명한 자료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에서 2028년 기준으로 보자면 21만 도주를 팔면 이제 뭐 이런 저런 방법으로 판다라고 하면 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은 이제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단순한 방법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어떤 거냐라고 보면 현재 임상이 이루어지는 거가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상이 120가지가 넘고요. 지금 아밀로이드 제제를 하고 있는 3상가 있는 거가 7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서 이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 나오는 일라이 릴리 약도 지금 이제 한국에서 뭐 내년에 나오네, 내후년에 나오네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사실은 저희는 잘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나오게 돼도 다시 또 아밀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에자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거나 일라이 릴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듀켄바이오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약이 나오면 다 성공하길 바라는데 이제 어떠한 약이라도 듀켄바이오의 진단제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사성약품 CDMO를 잘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치료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광기 때문에 CDMO를 한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치료제밖에 안 됩니다. 진단제는 수출하면은 가까운 일본만 가도 방광기가 110분씩 이렇게 가면 이제 물이 되어 있으니까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케미컬 바이오 약처럼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제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치료제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확보하고 직접 생산하는 거고 하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글로벌 제약사가 저희를 찾아와서 저희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설명한 내용이라서 한국이 이렇게 좋다. 한국이 의료시설도 좋고 그 다음에 위치 자체도 되게 좋고 비행기로 가야 되니까요. 위치가 좋아야 되는 근본적인 항공권도 많아야 되고 인천공항 좋고 직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광기가 7일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수출이 가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방광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방광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7일이면 하루 지나면 10% 넘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미국에서도 글로벌 제약사들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바티스 방사성의약품 전립선암 치료제 플로빅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조 원 이상 매출을 했고 올해는 2조 원 이상 매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 물질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드는 원 물질이 러시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쇼티지가 나서 올해 한참 난리법석이 이제 되었었고 그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렇게 확보하는 것 자체는 모두의 큰 과제이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방사성 동위원 치료제를 확보하고 생산할 수 있다면 듀켄바이오는 실질적으로 이미 개발해 놓은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와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그리고 연구하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 바이오텍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듀켄바이오가 이제 협업을 누구를 이기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를 이기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개발하시고 잘 만드신 것들 좋은 치료제를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플루빅터 같은 경우에는 노바티스에 앞서 말씀드린 조 단위의 매출을 이미 내고 있는 플루빅터 같은 경우에는 한 도수당 1회 사용량이 미국 달러로 3만 불이고요. 6번 하니까 18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이 넘는 돈인데 2조 원이 넘게 팔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만 도즈씩 2만 도즈를 생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환산을 하자면 약 도시당 3천만 원. 앞서 노바티스의 그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2만 불대 초중반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가격을 낮춘다고 가정했을 때에 2027년도에 3천억 원, 2029년도에 추가로 3천억 원, 총 6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추가로 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고, 참고로 그 금액은 작년도에 했던 347억 원 매출 대비 약 17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매출액이 높은 만큼 이익도 이제 높은데 이익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30%의 이익이 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CDM으로 아시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 나누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켄바이오의 R&D 파이프라인입니다. 앞서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누구랑 이제 싸우려고 하는 레드오션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돈 벌지 못하는 내용을 또 뽕돌이로 포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도 파이프라인도 실제로 클리니컬 언메니지가 있는데 그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는 그쪽으로 가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 세 번째, 네 번째 고용한 부분은 췌장암, 대장암의 그 과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임상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 진행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 1번, 2번, 3번을 되새겨 보시면 첫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에는 이견이 존재하실 수도 있지만 매출을 안 내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번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의 되어가는 그 말씀드렸던 네, 그러면 Q&A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Q&A 전에 저희 임원분들 또 좌석을 세팅해드려야 되니까요. 잠시 후에